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강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리미트 x를 3으로 극한시켰을 때 3의 fx-2는 6이라는 값을 만족할 때 f3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3에서도 당연히 연속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리미트 x를 3으로 극한시켰을 때 3의 fx-2라는 값은 x를 3으로 극한시켰을 때 3의 fx-2. 자, 그럼 주어져 있는 값은 3의 x를 3으로 가까이 보냈을 때 fx-2라는 값이 6이 된다는 뜻이므로 3의 x를 3으로 가까이 보냈을 때 fx라는 값은 자 6을 이항하니까 8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x를 3으로 가까이 보냈을 때 fx라는 함수의 값은 3분의 8이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모든 실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a는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계산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 중에 우리 연속이라는 단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연속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과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자, 여기 x는 a라는 값이 존재한다. 자, 좌극한 왼쪽에서 가까이 보내는 거,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가까이 보내는 거, 함수값은 fa라는 점을 지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아야지만 부드럽게 연결이 되므로 이렇게 세 가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다 같아야지만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연속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눈에 띌 거예요. 우선 x는 1이라는 자, 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왼쪽에서 1로 가까이 보냈을 때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보냈을 때 극한의 값은 1로 서로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함수에서 f라는 함수값에 1을 집어넣었더니 0을 만족한대요. x를 1로 가까이 보냈을 때 왼쪽에서 보내는 fx라는 함수값과 오른쪽에서 가까이 보냈을 때 fx라는 함수값은 모두 다 1인데 자, 극한의 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으므로 자, 여기서는 불연속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네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자, 여기 주어져 있는 범위에 있는 값을 보면 리미트 x를 3의 마이너스 쪽에서 가까이 보냈을 때 fx라는 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x를 3의 양의 방향에서 가까이 보냈을 때 fx의 극한의 값은 0이에요. 자, f라는 함수에다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0이에요. 자, 그럼 우극한과 함수값은 서로 같은 값인데 좌극한의 값은 서로 같지가 않으므로 얘도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불연속인 모든 실수 a의 개수는
두 개 존재한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 3번. 함수 fx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일 때 3x 플러스 a라는 식을 만족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x제곱 마이너스 a라는 식을 만족한대요. 자,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 f2라는 함수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 앞에서도 잠깐 했었지만 연속이라는 건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과 함수값이 모두 다 같으면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얘는 좌극한을 의미할 거고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우극한이면서 플러스 함수값도 포함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져 있는 값에서 x를 1로 가까이 보내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보냈을 때, 즉 좌극한의 값은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함수값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요 함수값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우극한의 값과 같은 값이니까 자, 이렇게 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값에서 먼저 좌극한의 값을 구해 볼 거예요. x를 1에 왼쪽에서 가까이 보냈을 때 3x 플러스 a라는 값은 함수값이니까 x자리에 1을 넣어서 1-a라는 값과 같다. 자, 그럼 3 더하기 a는 1-a, 2a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fx라는 함수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fx라는 함수식은 3x 마이너스 1, 얘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일 때 x제곱 플러스 1,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f라는 함수에 2를 넣은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f라는 함수에 2를 넣은 건 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럼 주어져 있는 함수식은 f라는 함수에 2 넣는 거니까 2의 제곱 플러스 1 해서 5라는 값을 만족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4번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 열린 구간 0부터 2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0, 즉 2차 방정식이네요. 자, 그럼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우리 함수식으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a 하고 0. 자, 얘네가 어떻게 만나는지, 즉 2차 함수하고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2차 함수하고 자,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아볼 건데, 자, 여기에 0이라는 x값과 2라는 x값이 있으면 요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해야 한다. 자, 그럼 주어져 있는 건 얘는 아래로 볼록의 모양의 그래프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럼 반드시 0과 2 사이에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식은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라는 함수식에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대략 어디쯤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얘네 완전제곱식으로 우리 한번 변형을 시켜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반의 제곱이니까 9, 없던 값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a. 자, 그럼 x 마이너스 3이라는 값 전체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9.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3, a 마이너스 9란 뜻인 거죠.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3, a 마이너스 9에 존재한다라는 건, 자, 여기 0과 2. 그럼 대략 한 요 정도에 우리 x는 3이라는 값이 존재할 거고,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얘는 x는 3이 바로 대칭축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0과 2 사이에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해야 한다 라는 얘기는 f라는 함수에 0을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양수값을 갖고 f라는 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음수값을 갖는다 라는 뜻이므로 우리는 f라는 함수에 0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라는 함수가 우리 얘가 바로 f라는 함수인 거니까 a가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0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에 2를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4 마이너스, 자, 2 넣었으니까 12 더하기 a. 얘가 0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 자, 그렇단 얘기는 a는 작다, 뭐보다? 8보다. 자, 그러므로 자, 첫 번째에서 계산한 것과 두 번째에서 계산한 거는 합쳐보니까 x는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수이면 된다 라는 뜻이네. 자, 그럼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값 중에서 a의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얘네를 만족하는 x, a는, 여기 선생님 a를 썼어야 되는데 x라고 잘못 썼네요. 자, 얘네를 만족하는 a는 1부터 7까지의 숫자이므로 a의 최대 정수값은 7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함수의 연속에 대한 4개의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는데, 연속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의 값이 모두 같으면 얘네는 연속이다 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거 정확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유형의 문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난이도 유형의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